네, 자매거진 이번 순서는 성공 공채 전략을 알려드리는 성공 ABC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우리 필승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머리가 너무 머리를 짧으셔서. 딱 이렇게 하시는 게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해볼까요? 필승? 네, 그렇습니다. 네. 전 충성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코트라 공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무역진흥과 투자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네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공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코트라는 실제적으로 일본의 제트로라는 그 기관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1962년에 설립했고요. 다만 현재에서는 오히려 제트로보다는 그 인구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탄탄한 조직력으로 오히려 효율성은 2배 이상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트라 연봉도 괜찮은 편이라고 들었고요. 네네. 또 해외에 이렇게 순환 근무가 있어서 젊은 분들이 조금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트라는 크게 그 신입 인턴 제도와 청년 인턴 제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런 신입 인턴 제도는 그 8개월 동안의 인턴 근무를 마친 후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오늘은 신입 인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 조건의 경우는 공사의 특성상 연령이나 학력, 학점, 전공, 외국 자격증에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글로벌 무역 경제 외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외국어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이 있있습니다. 네. 실제 토익 기준으로는 830점, 탭스 기준으로는 729점, 토플 CBT 기준으로는 243점, 그다음에 토플 IBT 경우는 96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장애인 경우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토익의 한 700점 수준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인력 수급 현황에 따라서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고령자에 대해서 사회 형평성 채용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바람직한 분들이 진행을 하고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연령, 학력, 성별, 학점, 자격증 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싫으네요. 영어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는 중요합니다. 자, 올해는 몇 명 정도나 선발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글로벌 업무의 급증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인원이 진짜 많이 충원돼야 됩니다. 네.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서 인원이 제한되어 가지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한 해 25명에서 30명 네. 정말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 알아볼까요? 네, 전형 방법 코트라는 크게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 진행으로 면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먼저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영어가 30%, 그 다음에 경제 논술이 30%, 선택 전공이 40%로 되어 있고, 또한 2차의 경우는 외국어 회화 테스트, 그 다음에 면접으로 크게 구분이 되면서 특히 다른 회사와 다르게 1차 전형의 결과가 2차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2차에서는 1차 시험 결과가 50%, 외국어 회화가 10%, 그 다음에 면접이 40%의 가중치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비중으로 본다면 필기와 면접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알아야지 또 저희가 면접에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트라는 어떤 인재상을 알고 있는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인재상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화면에서 고부가 가치의 지식 정보라든지 인재상이 다른 기업보다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접해져 있습니다. 실제 인재상을 3가지 인재상을 분석해 보면 다른 회사보다는 체계적인 전문성과 그 다음에 남다른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성원 모두가 해외에서 무역이나 경제 외교를 주도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성과 그 다음에 본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핵심 가치를 본인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인재상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하셔서 꼭 지원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유령 알려주셔야죠. 예. 코트라의 자기소개서는 지원 동기와 장단점, 그 다음에 입사 후 비전과 포부라는 3개의 간략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원 동기에서는 국제무역 전반이나 그 다음에 코트라 내부를 분석해가지고 조금 더 논리성을 증가시켜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반적인 일상적인 강점보다는 본인만의 전문적인 강점,
이론적인 내실성을 강조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포부는 추상적인 포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입사 후에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1차 필기 시험이 전형의 5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필기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에서 최종 합격에서의 3배수나 5배수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 영어와 그다음에 경제 논술, 선택 전공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은 경제 논술과 선택 전공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영어의 경우는 제출된 공인 외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전체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고요. 실제 과거 평균이 토익 평균이 930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만 경제 논술이나 선택 전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족한 영어 성적은 두 부분의 필기 시험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제 논술의 경우는 보통 1시간에 2문제 정도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제학 원론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미시나 거시경제, 국제경제학 수준이 되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최근의 시사 이슈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과거의 기출문제로 보시면 FTA와 경제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10부제와 경제 효율성 극대화 방안, 그 다음에 1998년 외환위기와 현재 외환위기의 비교와 대응 방안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 전공의 경우는 각 계열별로 다른 영역이 출제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계열을 중심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필기시험 결과가 2차 전형의 50%의 가중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득점을 노리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시간에 2문제.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은 시험인데 그냥 열심히 공부만 판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령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요령을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준비 요령 알려주시죠. 예, 6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사 이슈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본인이 매일 경제신문을 활용해가지고 기사나 사설을 읽고 본인만의 비판 의견, 그 다음에 논술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적인 충실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더 전체 경제 논리를 이용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본인만의 창의적인 해결책이나 결론을 반드시 제시해 줘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목차를 먼저 기술하신 후에 짜임새 있는 구조를 먼저 정리해 주시는 게 나았고요. 각각의 이론적인 근거 또는 경제학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채점위원 성향이 조금 다르지만 주요 키워드를 한자나 영어로 기술하는 게 오히려 다른 경쟁자보다 한 걸음 더 앞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택 전공의 같은 경우에 기출 문제 중심으로 각 카테고리를 구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문계열의 전공자는 2차 선택 전공을 어문계열로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부분을 선택해가지고 어문이나 그 부분에 두 가지 영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우, 역시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알차고 꼼꼼하게 준비 요령, 선택 요령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 상태로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1차 필기시험은 합격. 네. 그냥 합격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힘내서 2차 면접 전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어 회화 테스트,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외국어 회화 테스트는 어문계열 지원자 같은 경우는 해당 제2외국어가 되고요. 다른 계열은 영어로 변경됩니다. 면접관이 출제하는 다양한 질문을 하는데 보통 한글로 질문하는 면접을 그대로 외국어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유창성, 그 다음에 어휘, 문법, 발음, 그 다음 비즈니스 스킬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고 금의 국제적인 그래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문적인 부분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어 회화 테스트가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전문적인 부분을 질문하다 보니까 실제 1, 2분도 채우지 못하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전문적인 용어 중심으로 실용회화를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면접 전형 외국어 테스트 알아봤습니다. 그냥 일상 회화 수준이 아니라 네네. 약간 전문 용어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서 조금 어렵긴 한데 비즈니스 영어 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형의 40%를 차지하는 면접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면접의 같은 경우는 임원 중심의 인성 면접인 집단 면접을 비롯하여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는 실무자 면접, 그리고 작년부터 도입된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구분됩니다. 집단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다른 기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집단 면접에서는 응시 전에 본인이 치르신 적성검사, 그리고 자기소개서, 시험 결과 등의 기초자료가 다양한 질문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튀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 면접은 코트라의 준비 지원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뭐가 대체 어떻게 얼마큼 어렵길래 이렇게 어렵다는 소문이 났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처음에는 횟집에 갔을 때 방안이 너무 더워가지고 회가 전부 익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네. 먹지요. 매운탕으로. 애인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로 달랠 것인지. 그냥 잡지요. 외국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네. 이렇게 좀 실무자 면접은 아무런 자료 없이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제시해주고 순발력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3에서 4명 정도가 3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보통 면접관이 처장이나 간부급, 차장급뿐만 아니고 여사원이 한 명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실제 초빙된 전문가를 교육을 받은 후 자체 문제를 정하게 돼 있고요. 면접이 끝난 후에는 면접관과 지원자가 한 명 한 명 면접 답변을 복귀하면서 네.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입니다. 네. 다만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원자 대부분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는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이런 거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만약에 헤어진 애인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이라면 어떤 노래를 불러줄 것인가.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전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당황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또 실수를 하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요, 조금 더 창의적인 답변을 늘 좀 생각해 두시는 네, 자세가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령을 좀 알려주셔야죠 또. 네 가지 정도의 중점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면접관 구성이 다양한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힌 답변이나 튀는 답변은 좀 피하시는 너무 게 튀어도 좋고요. 안 되군요. 네. 예. 본인만의 창의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되는데 각각의 원인을 본인이 임의로 상상을 하시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보다 논리적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앞사람의 답변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앞사람 답변 중에 동감이나 반대 부분을 표명해 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창의적인 결론이나 해결책 후에는 그것을 내린 논거나 추가 설명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창의력이 단번에 키워지는 게 아니죠. 창의적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전 즐거운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윤호상 소장님의 완벽한 공채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코트라 공채 준비의 핵심 포인트 마지막으로 좀 짧게 최종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첫 번째 먼저 글로벌 환경을 지배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비전을 좀 설정하셔가지고요. 네. 자기소개서의 비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의 그 면접 부분에서 좀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작은 부분에 오히려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비중이 짧은 그게 영어 회화 테스트나 실무자 면접이 좀 가중치가 작지만 오히려 점수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강한 업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기를 배워줍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공기업보다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하고 국내 해외를 순환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을 본인이 먼저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무역이나 경제 외교자라는 강한 마인드를 가지시는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본인만이 축적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비전을 갖고 작은 부분에 집중하시고 강한 업무에 극복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지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께서 알찬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